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둘러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국민들의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이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치권과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혁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백신 접종 시기가 바로 코앞에 지금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26일부터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이제 접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백신의 효용성에 관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뭔가의 어떤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일단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우선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이나 또는 이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아주 충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전달하고 알리면 된다. 그렇게 되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5천만 국민 이 문제를 다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속속들이 뭐 부작용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라고 하는 거를 어떤 전문가들이 아는 수준만큼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전체 거의 대부분이 관련되는 사항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통된 이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번 경우에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백신이니까 불안감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신뢰 기반, 네. 이런 토대가 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근본적인 그 원인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일단 좀 미뤄둔 거 아니겠습니까? 임상시험 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 과학적으로 뭐 설명하는 조금 좀 복잡해질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다들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백신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속성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안전성이라는 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뭐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다른 해가 없다. 이게 이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효과성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네. 백신을 맞으면 뭐 맞은 그 효과가 나타나서 예방이 되고 면역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맞히지 않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외국에서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부작용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백신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지식으로는요. 근데 이제 이 시비가 난 것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 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다른 백신에 비한 효과가 좀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것도 지금 사전에 검사가 부족해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그런 나라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텐데, 네. 그때까지는 이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조금 덜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백신을 맞는 분들이 첫째 명확한 거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다. 근데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20%, 30% 이런 수준으로 완전히 뭐 무슨 소용없는 백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현재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백신에 비해서 조금은 좀 떨어지는 정도. 특히 노인에게서 네. 이 문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네네. 만약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해당자라고 그러면 뭐 저는 당연히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마 청취자분들이 참고를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교수님, 예. 그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전화를 예. 좀 끊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잠시 좀 끊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요. 청취자분들께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불편함을 겪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좋은 상태로 전화 연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여러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뭐 의혹 제기도 있고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들으셨다시피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다만 효과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월등하게 뭐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누적돼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안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큰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결되는 대로 바로 청취자분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김이상공이다, 실험 대상이다, 마루타 뭐 이런 이제 거친 언사들을 계속 이제 동원하면서 서로 간에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오늘 사용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앞서 뉴스화 시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치권의 정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예, 이제 좀 상태가 좋아졌네요. 예. 그 지금 정치권이 그 1호 백신 접종 대상을 문재인 대통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주고 좀 논란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저는 뭐 정말 뭐 여러 그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이 심하다면 네. 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지금 그런 대상자니까요. 네. 이제 그 문제를 참작해서 뭐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 뭐 본보기를 보이고 안전성에 대해서 또 유해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설득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필요하면 뭐 다른 의료 전문가 권위가 있고 또 믿을 만한 의료 전문가도 같이 이제 그런 접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기초한 건 아닌데 네. 접종이라는 것이 뭐 꼭 과학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뢰라든지 또 사회적인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네. 뭐 다들 동의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8세잖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단 1차 접종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는데 청와대도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교수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정치권에 뭐랄까요, 대통령이 1호 접종이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런 면에서 좀 자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뭐 현실 정치권에서 이제 뭐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또는 정권의 성과를 이제 또 드러낸다든지 하는 걸 피할 수는 없겠죠. 네.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성공이다 실패다 무능이다 유능이다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이 되니까요. 네. 뭐 그걸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비현실적인 요구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접종 문제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또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접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이나 이런 대상자는 잘 챙기고 있냐, 네. 또 뭐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준비는 돼 있냐,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권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 좀 소외계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정말 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상자 숫자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역량을 아마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하겠지만 네. 틀림없이 아마 어디 미진한데 또 이렇게 빈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뭐 여러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보고 챙기고 또 요구할 건 정부에게 요구하고 네. 비판할 건 해야 사실 전체적으로 더 원활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언론 역할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 네. 그래도 더구나 지금 이제 선거를 또 앞둔 상황이라서 정치권의 공방이 더 뜨거워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언론의 역할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권의 주장을 뭐랄까 좀 더 선정적으로 증폭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 총론 평가는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총론 평가요? 총론 평가라는 건 뭐냐면 뭐 총체적 무능, 부실, 뭐 성공 이런 식으로 하면요. 네. 이 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쟁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무능하냐, 뭐 왜 우리가 실패냐부터 시작해서 당신들은 뭐 했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좀 공허한 말싸움 이렇게만 되기 쉽기 때문에 좀 디테일에 대해서 경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실 정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어떤 그 성과와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또는 뭐 당신들이 얼마나 못하냐, 이런 어떤 현실 정치의 성과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이 방역이나 또는 백신 접종하고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언론의 경우에는 뭐 언론의 이 보도의 속성상 예외적이고 또 뭐 사건에 관련된 거를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뭐 그런 걸 많이 보도하겠죠. 언론이 이제 이 주목을 받으려면. 근데 이 차분한 어떤 그 전반적인 현황 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경과 그리고 균형 있는 반론. 사실 뭐 제가 언론 전문가도 아니지만 언론이 흔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특히 지금 예방 접종의 경우에는 이런 평소에 우리 언론들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이런 어떤 보도의 바람직한 원리, 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식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아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지금 백신 접종 거부하겠다, 뭐 총파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사협회나 또는 의사 뭐 다른 어떤 직종 집단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워낙 지금 이 백신 접종이 중요한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뭐 역할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지장이 올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대해서 의료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뭐 이런 행동에 돌입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정부에 뭔가를 이제 요구하면서 뭐 일종의 이제 압박을 가하는 셈이죠.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뭐 여러 정책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뭐 자칫하면은 오히려 오랜 기간 아마 의료계나 또 의사들이 큰 아마 비난과 비판을 받을 네. 그런 어떤 사안이어서 네, 네.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였습니다. 저희 이 인터뷰 초반에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른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따뜻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또한 최근 오랫동안 강수가 없어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충북, 전북 동부와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12.4도 낮은 영하 5도 예상되고 철원 영하 10도, 진주 영하 1도 등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7.6도 낮은 5도 예상되고